오늘은 더키 제로 3108 RGB 제품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기성품들은 대부분 고정되는 방식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볼트 없는 그냥 체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전면 부분 그리고 이제 후면 부분, 양옆에는 거의 없는데 거의 이렇게 두 부분이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못 쓰는 카드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이제 헤라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이제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헤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른 재질이기 때문에 하우징에 웬만큼 상처가 안 나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넓은 면적으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쑤셔주면 하우징이 조금씩 벌어져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저렇게 사이드까지, 또 이제 반대편 사이드도 이렇게 벌려주고 뒤에도 이렇게 쑤셔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제 하우징이 분해가 됐습니다. 찍찍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상판을 탈착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보강판 위에 볼트로 하판이랑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볼트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볼트를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보강을 들면 분리가 되는데요. 대부분 기성품들은 이제 일체형인 경우나 탈착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조끼판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이 PCB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떼주시면 이제 완벽하게 기보강이 분해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성품 같은 경우들은 커스텀 키보드들이랑 다르게 해당 스위치만 제거를 해주면 스테비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스위치를 디솔더링을 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RGB 키보드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제가 분해해 봤습니다. 일단 서거김이 예전에 뭐 기성품 갈축을 만졌을 때보다 많이 덜했기 때문에 신신갈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까보니까 신신갈이 맞고요. 그리고 예전에 신신갈 버스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팩토리 윤활도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테빌이 이제 얼마나 좀 유격이 심한지 보여드리려고 해당 부분을 이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보강판 스테빌인데 유격이 원래 이렇게 심하면 잡소리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스테빌들이 좀 심한 유격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어느 정도 유격은 가질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기성품들은 이제 한 스페이스바, 지금 보시는 스페이스바 정도가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빠질 듯이 흔들리는 거는 거진 잡소리가 100%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비를 윤활을 해서 이제 잡소리를 줄이려고 하는데, 보강판 스테빌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교체를 일단 비교해서 그게 더 괜찮다면 이제 그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달려있는 스테빌의 철심 두께는 1.49 정도로 측정이 되고요. 여분으로 제가 이제 수리용으로 들고 있는 거를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께가 더 많이 얇네요. 스테빌이 좀 두꺼우면 이제 고정되는 부위라든지 이제 스테빌 안쪽에서 노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꺼운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들고 있는 여분이 더 얇기 때문에 기존 스테빌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윤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에 있는 스위치를 이제 디솔더링해서 이제 뺐습니다. 기성품들이 이제 대부분 보강판용 스테빌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을 굳이 말하자면 해당 스위치만 디솔더링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면 전체를 디솔더링 하지 않아도 스테빌을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스테빌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뒷부분에 보면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스위치가 없을 때 이 뒷부분을 이제 제끼면서 여기 끝부분 있죠? 사각형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들어 주시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뭐 반대편도 이제 손톱으로 해서 제껴서 들면, 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스위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빼면 되는 구조고요. 넣을 때는 이 스테빌이 보강판 아래를 향하도록 지금 상황으로 해서 똑바로 위치를 해주시고, 이제 반대로 여기 윗부분을 이제 눌러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테빌을 빼봤는데요, 스테빌에 윤활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윤활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얇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 이제 바밀로나 뭐 레오폴드처럼 발톱이 없는 스템이 아니라 발톱이 이제 존재하는 스템입니다. 이렇게 스테빌을 다 뺀 다음에는 철심을 빼야 되는데, 무리하게 빼지 마시고 철심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스테빌 부속을 잡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꺾어 줍니다.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꼽을 때는 그냥 꾹 눌러 주시면 꼽히고요, 뺄 때는 이렇게 제껴 주시면 90도로 제껴 주시면 이렇게 바로 빠집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철심을 90도로 꺾어 주시면 그냥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 스테빌 윤활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핫한 스테빌 윤활제를 저도 구매를 해서 요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윤활제의 장점은 좀 끈적끈적함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무른 것 같은데 그 끈적임,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메탈 믹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
윤활은 저도 이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템 여기 끝부분에 튀어나온 발톱이 보이시나요? 해당 부품은 원래 두 개가 여기랑 저기 반대편 끝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당 제품은 발톱이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뭐 방법은 똑같으니까 발톱을 잘라내고 줄로 그 단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렇게 다듬으면 이렇게 바닥면이 매끈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도 똑같이 발톱을 자르고요. 줄로 다듬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손톱으로 긁어 가지고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깔끔한 표면이 아닌데 실제 만져보면 손톱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빌 윤활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테빌 윤활을 할 때 항상 그 스테빌 하우징이랑 스템이랑 위치를 맞춰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두 개의 구멍, 반대편은 하나의 큰 구멍, 이렇게 두 가지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스테빌 하우징의 이 앞부분, 여기가 철심이 꼽히는 부분, 이 방향에 스템의 방향 두 군데 쪽이 위치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인 방향, 그리고 반대편은 구멍이 하나인 방향, 그리고 스테빌 하우징에 보면 앞부분이 철심 꼽히는 방향. 그래서 미리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는 게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위치를 시켜서 준비를 해 놨거든요. 나중에는 손가락이 부족해져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철심에 윤활제를 바를 겁니다. 저는 붓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듬뿍 묻히셔서 3분의 2 지점부터 반대편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양은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무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발라도 저는 괜찮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렇게 바르고 여기 철심 고정되는 부분에도 조금 발라줍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미리 준비했던 거를 들어서 구멍을 맞추시고 두 번째 구멍에다가 스테빌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스테빌이 고정되는 부위에도 윤활제가 도포되어 있고 스템 쪽에도 윤활제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을 이제 또 윤활을 해 보겠습니다. 많이 묻히셔서 3분의 2 지점 정도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발라주고, 그 다음에 하우징 쪽에 결합이 될 부분에도 이렇게 약간 묻혀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맞춰서 두 번째 구멍,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두 번째 구멍에다가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테빌 윤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키보드에 스테빌 윤활을 다 하시고 장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